재개발 구역의 모든 집은 붉은 레커칠로 뒤덮여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먼지만이 자욱하게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 폐허의 한가운데 오직 한 채의 한옥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나 담장을 넘어가고 낡은 기와 위로는 이끼가 짙게 끼었습니다. 이 여사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대문 앞에 섭니다. 그녀는 녹슨 대문고리를 양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굴착기 소음이 지면을 흔들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빈집들은 하나둘씩 헐려나가고 있지만 그녀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닫힌 문틈을 살핍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폐허 속의 유일한 생명력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 이 거대한 철거의 파도 속에서도 이 집만은 온전히 지켜내려 하는 것일까요? 대문 너머의 고요는 그녀의 침묵과 맞물려 더욱 깊어집니다. 굴착기의 굉음이 멈추자 철거 반원들이 마당 앞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손에 든 도면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당장 나가라는 욕설이 골목을 가득 채우지만 이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문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녹슨 대문 고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 문을 몸으로 밀어붙입니다. 철거 반원들이 문을 발로 차자 대문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와 등으로 전달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문 고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듯 그녀는 온몸에 무게를 실어 문을 지탱합니다. 욕설이 쏟아져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대문 밖 길목만을 향합니다. 철거반이 쇠지렛대로 문틈을 벌리려 하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빗장 아래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합니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마당을 메웁니다. 문을 부수려는 자들과 문을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정점에 달합니다. 철거반이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남습니다. 골목 어귀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찹니다. 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버티는 알박기 노인이라는 비난이 담장을 넘어 쏟아집니다. 그녀가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면 길가에 앉아있던 이들은 일제히 입을 닫고 힐끔거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마트 주인은 그녀가 다가가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골목길의 아이들은 그녀를 피해 좁은 담벼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지나갑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서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고립은 물리적인 벽보다 더 단단하게 그녀를 가둡니다. 밤이 되면 빈집들 사이로 그녀의 집만이 유일하게 불을 밝히지만 외부와의 교류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외부의 욕설은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굳게 닫힌 대문 너머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보상금에 눈이 멀었다고 수군대지만 그녀는 그 어떤 비난에도 대꾸하지 않은 채 낡은 대문을 닫고 또 닫습니다. 철거를 재촉하는 사람들의 발길질은 멈췄으나 그들이 남기고 간 혐오의 시선은 그녀의 집을 둘러싼 울타리처럼 더욱 높게 쌓여만 갑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재개발 조합 소속 청년이 낡은 우산을 쓰고 이 여사의 집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겠다는 듯 그는 거칠게 대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빗물에 젖은 흙바닥 위로 무언가 쓰러져 있습니다.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손전등을 비춥니다. 바닥에 엎드린 이 여사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빗물을 막고 있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흔듭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빗물 섞인 흙이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청년은 다급히 그녀의 손을 살핍니다.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대문 고리를 향해 굽어 있습니다. 마치 대문이 열릴까봐 마지막 힘을 다해 고리를 붙잡으려 했던 듯 손가락 끝이 흙바닥을 파고든 채 굳어 있습니다. 청년은 놀라 뒷걸음질 치다 급히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릅니다. 구급대원을 찾는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힙니다. 청년은 쓰러진 그녀를 끌어안고 체온을 확인하며 굳게 닫힌 대문과 그 너머 어둠 속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철거를 독촉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그녀의 젖은 등을 다급하게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 여사를 안아들어 방 안으로 옮깁니다. 좁은 문턱을 넘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감돕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청년은 젖은 신발을 벗고 방 안을 서성입니다. 벽지 곳곳은 습기로 들떠 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대야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기다 안방 구석의 유리관을 발견합니다. 청년이 다가가 유리 표면의 먼지를 닦아내자 그 안에 든 물건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바랜 세일러복 한 벌과 한 짝이 달아버린 빨간 구두, 그리고 색이 바랜 아이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청년은 유리관 주위를 맴돌며 숨을 죽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유리관 옆에 쌓여있는 수십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손을 뻗습니다. 일기장의 표지는 겹겹이 덧대어진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손끝이 일기장의 모서리에 닿는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가 유리관 속의 물건들과 일기장을 번갈아 보며 멈칫하는 사이 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청년은 일기장을 펼치기 직전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며 일기장의 첫 장을 넘깁니다. 종이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스러질 듯 얇고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의 날짜가 찍힌 페이지마다 빽빽한 글씨가 이어집니다. 청년의 눈동자가 문장을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시장에 다녀온 사이 대문 틈으로 6살 딸이 사라졌던 그날, 일기장에는 참담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 입고 있던 옷, 마지막으로 보았던 골목의 풍경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청년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집니다. 글자마다 잉크가 번져 있고 어떤 곳은 눈물에 젖어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는 일기장 속의 기록과 지금 눈앞에 놓인 빨간 구두를 번갈아 봅니다. 단순히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 노인이라 생각했던 이 여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청년의 손끝이 마지막 페이지에 멈춥니다. 기록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쥔 채로 방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방 안의 빗소리는 잦아들고 오직 일기장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40년 전 그날의 비명이 청년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이제 이 여사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대문을 지켜왔는지 그 처절한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잉크가 옅어지다 다시 진해지기를 반복한 수천 개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페이지의 끝에는 예외 없이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대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우리 영희가 혹시라도 집을 찾아왔다가 대문이 잠겨 있으면 그냥 돌아갈까봐. 청년은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들을 다시 살핍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을 열어두고 딸을 기다렸던 기록들입니다. 그는 서둘러 창가로 다가가 굳게 닫힌 줄 알았던 대문 아래쪽을 확인합니다. 빗물이 들이치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아이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틈이 항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멍하니 문틈을 응시합니다. 그가 그토록 철거를 종용하며 발로 찼던 그 문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청년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여사가 보상금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딸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낡은 집의 수명을 연장해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쏟아지지만 청년은 이제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공간임을 온몸으로 실감합니다. 청년은 대문 밖으로 나와 빗물에 젖은 일기장 한 권을 조합원들에게 들어올립니다. 그가 젖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40년의 기록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욕설과 고함이 오가던 공사 현장에 정적이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철거를 재촉하던 조합원들의 입술이 굳게 닫힙니다. 그들은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 흙탕물 속에 묻힌 자신들의 발끝만을 응시합니다. 한 남자는 들고 있던 철거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립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개발의 논리는 이 여사의 일기장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며칠 뒤 시공사 관계자들이 다시 현장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 여사의 집터를 허무는 대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그녀의 기다림을 기리는 표지석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공사 트럭들이 엔진 소리를 멈추고 현장을 떠납니다. 붉은 레커칠이 된 빈집들 사이로 오직 이 여사의 한옥만이 허물어지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경의를 표합니다. 40년간 빗물과 바람을 견뎌낸 낡은 대문은 더 이상 알박기의 상징이 아닌 한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이 깃든 성소로 자리 잡습니다. 몇 달 뒤 낡은 대문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46의 여성이 떨리는 걸음으로 대문 앞에 다가섭니다. 그녀는 40년 전 시장에 갔던 어머니를 기다리다 길을 잃고 해외로 떠나야 했던 영희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대문 아래쪽 빗물이 들이치지 않을 만큼만 열려있는 틈새에 고정됩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대문이 열리고 이 여사가 문 밖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이 여사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 딸의 얼굴을 향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딸이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고 이 여사는 딸의 등을 거칠게 끌어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강하게 밀착됩니다. 억눌러 왔던 울음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40년간 대문을 열어두었던 어머니의 손이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쉴 새 없이 흐느낍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딸의 뒷덜미를 감싸쥐고 딸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듭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골목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구석구석 쓸어내립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그녀는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꼬리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얼굴 전체에 환한 웃음이 가득 찹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뺨을 비비며 온기를 나눕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낡은 대문을 바라봅니다. 이제 대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너머로 재개발 현장의 먼지 대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집니다. 이 여사는 더 이상 대문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믿음은 그 어떤 거대한 개발 논리보다 강했습니다.
낡은 한옥은 이제 기다림의 터전이 아닌 모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안식처가 됩니다. 골목 끝으로 노을이 지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은 닫히지 않고 다시 돌아올 누군가를 위해 혹은 그저 평온한 일상을 위해 열린 채로 남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마당을 채웁니다.